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지금 전매 나온 호스 말고 옆에 호스를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다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호스만 대지권이 등기가 안 돼 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지권이 미등기가 되어 있는 사건은 여러분들이 왜 대지권이 미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지권 미등기의 권리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지권 미등기의 권리 분석을 배우기 앞서서 이 대지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어떤 거를 갖다가 대지권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 대지권은요, 대지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대지 사용권.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대지 지분. 이라고 얘기하는 게 대지권입니다. 우리 어떤 아파트 같은 거 구입하실 때 아파트 등기부등본 떼보시면요, 거기 이제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가끔 경매물건 보다 보면은 그런 대지권 등기가 미등기가 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다더라.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지권이 미등기가 되는 사건은 그 아파트가 신축으로 지어졌을 때 그런 아파트는 대지권이 미등기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아파트가 처음 신축되면요, 처음에는 그 아파트 등기부등본 떼보면은 다 대지권이 미등기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는 게 끝나야지만 나중에 그 평형대의 비율로 대지권을 나중에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입주하면은 한 1년이나 2년 정도 후에 대지권 등기가 됩니다. 그런 사건은 상관이 없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는 대지권 미등기가 되어 있지만 나중에 대지권 등기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지금 전매 나온 호스 말고 옆에 호스를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다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호스만 대지권이 등기가 안 돼 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지권이 미등기가 되어 있는 사건은 여러분들이 왜 대지권이 미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지권 미등기가 되어 있는 사건의 유형을 보시면은 보통 어떻게 나오는가? 대지권이 미등기가 되어 있지만 감정 가격에는 그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으로 경매물건 나오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일부 경매를 좀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나 잘못된 매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지권 미등기가 되어 있지만 감정 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했을 때 대지권이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안심하고 입찰에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대지권 미등기지만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대지권이 있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대지권이 미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왜 미등기가 되어 있는지 그 사유를 반드시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그런 내용을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같이 한번 봐보시면 사건 번호가 2013타경 2917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대표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물건 나왔던 사례인데요. 그 물건 종별은 아파트, 대지권란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대지권은 미등기 되어 있지만 감정가격에는 포함되어 있다. 저 말만 믿고 이차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날 수 있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대지권이 미등기가 됐는지 조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건물 실평수는 25.7평, 약 한 33평형 정도 되겠죠? 그런 아파트가 경매물건 나왔다가 최초의 간접평가 금액이 얼마에 나왔었냐면요, 2억 8,500만 원 정도 나온 걸 입찰자가 4명이 들어와서 2억 5천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던 사례입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가 참 쌌네요. 그렇죠? 그때는 2, 3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참 많았거든요. 요즘은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그럼 해당 아파트는 왜 대지권이 미등기가 됐을까? 신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대지권이 미등기가 됐나? 그래서 사용승인일자를 같이 한번 살펴보니까 사용승인일자는 199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199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고 낙찰된 시점은 2014년도에 낙찰됐어요. 그럼 지어진 지가 15년 정도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신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대지권 미등기가 돼 있다, 그런 케이스는 아니네요. 그렇죠? 실제로 해당 호수 말고 옆에 호수들은 다 대지권 등기가 돼 있고 이것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대지권이 미등기가 되어 있는가? 그 내용을 알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바로 밑에 나옵니다. 참고사항을 한번 읽어보면은 가격 시점 현재 대지권이 미등기가 된 상태이다. 자르고 밑에 있는 내용 보니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사실상 대지권을 갖고 있었으나 대지권 등기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않아서 지금 대지권이 미등기가 된 사건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 물건은 투자를 해도 되는 사건입니까? 안 되는 사건입니까? 투자를 해도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대지권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뭐를 안 내서 대지권 등기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등기 비용. 이 채무자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죠. 어떻게 15년 동안 대지권 등기 비용을 안 내고 계속 버텼지? 그렇죠? 등기 비용만 내면은 대지권 등기 간단하게 해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2차를 들어가셔도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좀 유형을 다른 걸 한번 같이 봐보면, 자, 이 사례 한번 같이 봐볼게요. 2014 타경 85805번 사건. 소재지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논현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상가가 나왔던 물건입니다. 인천에도 논현동이 있어요? 인천 남동구 논현동이라고 하면 어디쯤인지 혹시 아시겠는 분들 계십니까? 논현동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데 소래포구라고 하면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 소래포구 인근에 있는 지역이 남동구 논현동이다. 물건 종별을 보니까 근린 상가가 겸해물건 나왔던 사건인데 대지권란을 보니까 똑같이 나와 있죠. 대지권은 미등기 되어 있으나 감정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만 믿고 이찰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건물 실평수를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큰 상가가 겸해물건 나왔었어요. 건물 면적이 107평 정도 되다 보니 규모가 상당히 큰 상가가 겸해물건 나왔었다. 그런 물건이 최초의 감정가격 6억 7천만 원 정도 나왔다가 한번 유찰되고 낙찰이 됐었죠. 얼마에 낙찰됐었냐면은 5억 4,200만 원 정도에 낙찰됐다가 결론적으로는 취하로 종결이 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임대하기가 좋은 상가였는지 아니었는지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같이 봐보니까 해당 상가로서는 입지적인 조건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일단 입지 조건은 괜찮아 보이죠? 왜냐면 일단은 수인분당선 인천 논현역 역세권으로 들어가고 그 상권 주변으로는 아파트 배우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권이죠. 저렇게 어떤 상권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둘러싸여져 있는 상권을 근린 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근린 상권 같은 경우는 임차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가 투자하기가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떤 상가 건물에 물건이 나왔는가 사진을 같이 한번 봐보니까 자, 이런 상가 건물의 6층에 겸해물건 나온 겁니다. 보니까 상가가 살아있죠? 살아있는 그런 상가에 상가 물건이 나온 거고 어떤 물건이 나온 건가? 이 6층에 이 3개 호스가 전체가 다 겸해물건 나온 겁니다. 지금 6층 전체가 겸해물건 나왔다는 거죠. 아까 좀 규모가 상당히 컸었잖아요. 그때 당시 어떤 임차인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상가인가 사진 한번 가보니까 서부 365 성형외과 피부과가 들어와 있어요. 내가 어떤 상가를 하나 임대 놓으려고 하는데 거기 성형외과 피부과가 들어와 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렇죠? 병원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일단 깔끔하고 임대하기가 좋잖아. 유흥업소 이런 거 들어와 있으면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아. 그렇죠? 이 성형외과, 피부과 들어와 있으면은 혹시라도 월세를 안 내면은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물건이 겸해물건 나왔던 사례였는데 해당 물건에 문제가 되는 건 대지권이 미등기가 돼 있었다. 그 사유를 같이 한번 알아보니까 여기 주의사항이 중요해요.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니까 분양회사 회신에 따르면 토지 대금을 미납해서 지금 대지권이 미등기가 되어 있다. 즉 처음에 상가를 분양받을 때 건물 부분은 분양 대금을 냈으나 토지 대금 안 냈다라는 거죠. 토지 대금 안 낸 금액이 얼마냐? 매매 대금 2억. 그 플러스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지 대지권 등기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일단 해당 물건은 대지권 미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이고 감정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는 하지만 그 대지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사건이었다. 그러면 그 매매 대금이 2억이고 지연 이자를 물어야 된다. 그럼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은 그 지연이자는 연 금리가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판결문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은 그 이자율이 좀 줄어갖고 한 15% 정도대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이자가 연 20%였거든요. 근데 이게 2010년도에 나온 판결인데 낙찰은 언제 됐는가? 2015년도에 낙찰됐죠. 그럼 1년에 20%씩 쌓이는데 5년이 지나버렸으니까 지연 이자도 몇 프로입니까? 100%. 그러면 매매대금 2억 플러스 이자도 얼마? 2억을 갖다가 더 내. 그러면은 얼마를 갖다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4억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지 대지권 등기를 할 수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대지권이 미등기 되어 있지만 감정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만 믿고 이차에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 왜 대지권이 미등기가 되어 있는지 그 사유를 반드시 알고 입찰에 참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사건 번호가 2018 타경 512521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들어가는 물건이고 아파트 이름이 공세 호수마을 어쩌저쩌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요즘에 아파트 이름을 너무 길게 만들어 놔갖고 외울 수가 없어. 그렇죠? 택시 타고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아무튼 그런 아파트가 겸해물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대지권란에 보니까 이번엔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가. 아예 대지권 없음 이렇게 나오죠. 그동안 보셨던 건 대지권 미등기지만 감정가격 포함되어 있다. 이런 케이스가 유형이 있지만 또 어떻게 유형이 나올 수가 있냐면 이렇게 대지권 없음 아예 또는 대지권은 매각 제외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 건 여지가 없는 거예요.
대지권이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낙찰받고 그 대지권을 사오는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를 반드시 생각하고 이차에 들어가셔야 되는 사건들이다. 자, 건물 실평수를 보니까 실평수가 제법 큰 아파트가 경매물건 나왔었죠. 실평수가 65평이다. 실평수가 65평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80평 가까이 되는 아파트가 경매물건 나왔다라는 건데, 그 아파트가 2021년 당시에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 얼마 받아서 나왔는가? 3억 6천만 원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나왔던 물건이다. 아니, 여기가 경기도 용인인데요. 80평형대에 가는 아파트가 감정 가격이 3억대밖에 안 나올까요? 저 가격엔 당연히 뭐가 빠져있기 때문에 3억대로 나온 겁니까? 대지권 가격이 빠져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 있는 거죠. 아무튼 그 물건이 처음에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이 됐다 또 미납돼서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왔다가 최종적으로 얼마에 낙찰이 된 사건이냐면은 한 4억 정도에 낙찰이 됐던 사건이었다. 일단 첫 번째로 해당 물건은 아파트 입지 요건으로서는 좋았던 물건이었는가 안 좋았던 물건이었는가 먼저 지도를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니까 아파트 이름 나와 있죠. 공세 호수마을, 공세 성원, 쌍떼 레이큐브. 와, 아파트 이름 너무 길어. 그렇죠? 일단 해당 아파트는 그 기흥호수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호수 전망이 기가 막힌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몇 동 몇 호가 경매물건 나왔는가 같이 한번 봐보면 101동이 경매물건 나왔고요. 거기서 이제 8층에 2호 라인이 경매물건 나왔거든요. 2호 라인이 여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2호 라인이죠. 그러면은 이 호수 조망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 경매물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해당 아파트는 입지적인 요건은 참 좋은 아파트다. 실제로 해당 아파트는 용인에서 좀 부자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예요. 호수뷰가 잘 나오고 평형대가 크고 주변엔 골프장이 많기 때문에 부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경매물건 나왔었다. 어떤 단지였는지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요? 사진 보면은 단지가 깔끔하죠? 이런 아파트의 8층 802호가 경매물건 나왔던 거고, 구조도를 한번 봐보니까 구조도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잘 빠져있죠. 저 거실에서 바라보는 그 호수 조망이 굉장히 좋았던 물건이다. 근데 이 물건은 대지권이 아예 없는 물건이었잖아요. 대지권이 아예 없는 물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를 확인하셔야 되는가? 이 건물을 지은 건설사나 지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 토지 소유자한테 전화를 하셔갖고 이 대지권을 사오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해당 사건은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그 토지 소유자가 나오죠. 어디에서 지금 현재 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냐면은 현대개발산업 주식회사에서 그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물건이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물건이 나왔을 때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저 현대개발산업 주식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나 이거 낙찰받고 싶은데 대지권 사와야 되지 않는가? 그럼 대지권 사오는 비용이 얼마냐? 물어봤더니요. 그 금액이 그때 당시 6억 5천이라고 하더만요. 이 물건은 4억에 낙찰됐긴 했지만 나중에 대지권을 갖다 등기하려고 하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물건이었다? 6억 5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 물건이었다. 아까 전에 이제 4억에 저렴한 금액 낙찰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한 10억 정도의 낙찰을 받은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지권에 아예 없는 물건이나 대지권은 매각 제외라고 되어 있는 사건은 대지권을 사오는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이 차에 들어가셔야 된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니 그 대지권 등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대지권 등기 안 하고 그냥 살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냐면은 전에 소유자도 지금까지 대지권 등기 안 하고 그냥 살고 왔었잖아요. 그렇죠? 대지권 등기 안 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집에 입주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입주 들어가서야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고 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나는 대지에 대한 그런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아파트 호수를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802호만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철거 안 당한다. 철거 안 당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사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나는 이제 철거는 안 당하지만 나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뭐를 지불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땅 사용료. 그 땅 사용료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지료를 납부하면서 살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이 아파트 들어가서 그 기가 막힌 호수 조망을 보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당장 대지권까지 사올 수 있는 돈은 없고 한 4억 정도만 있다. 4억에 낙찰받아서 들어가서 살아요. 살면서 그 지료를 어떤 개념으로 납부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월세 개념으로 납부하면서 살면 되겠죠. 약간 반전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이 있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대지권이 없는 사건이나 대지권 매각 제인 사건은 그냥 낙찰받고 대지권을 바로 그 사와서 등기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해드린다. 왜냐면 그 지료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지료가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한 거 반드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입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